지긋지긋한 암기 없이 정말 늦게 시작해도 과학적으로 24시간 만에 외계어 같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 웹 클래스를 끝까지 여러분이 보고 나면 정말로 이게 24시간 안에 지금 내가 몇 살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 대상은 아는 것은 많지만 내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게 전혀 안 돼. 예. 그리고 보면 이해가 돼. 왜 미드나 그런 영화 자막 보면 다 아는 단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들려. 그리고 또 막 쉬운 단어로 말이 안 나. 그리고 말은 조금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영어 표현을 외워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몇 마디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영어가 실전에서 들리지 않는 분.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웹 클래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를 들을 수만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되냐?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지금 이 웹클래스에 참여하신 이유는 뭔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영어만 들리기 시작해도 뭐 해외여행이든 어딜 가든 두렵지가 않은 거. 내가 들리면은 막 어디 가서 창피당할 일도 없고 계산대 앞에서 막 이렇게 부끄러운 안 들려갖고 막 확 뻘쭘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도 겪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회사에서 외국인 뭐 동료들이랑 회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영어 쓸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막 이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해도 웃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리액션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어 막 정말 이런 창피스러운 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요즘에는 모든 컨텐츠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어딜 가든 여러분 영어만 되면은 진짜 다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영어가 되니까 그냥 영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영어가 되니까 막 아무 데서나 사람들 사귀고 막 지낼 수 있고 막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어가 들리니까 제가 원했던 삶, 제가 그동안 뭔가 한국에서만 갇혀 살다가 막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막 미국 가서 마케팅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 로드트립도 혼자 갔다 와보고 막 외국인 친구들 사귀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도 영어가 들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는 아는데 자, 우리가 영어가 단어는 아는데 안 들려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그동안 진짜 수천 개 단어를 외우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뭐 자막 없이 미드로 막 이렇게 막 영상 막 계속 이제 귀에다 막 많이 들으면 듣다 보면 들린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근데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 들리고 또 뭐 어떤 사람 쉐도잉 해봐라 뭐 요즘 뭐 리스닝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도 많죠. 해봤지만 왜 안 들리냐 해서 되게 답답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진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단기간에 정말 실전에서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발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왜 발음을 바꿔야 된다. 정말 이거를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맞다.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저 그냥 완전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뭐 초, 중, 고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오고 그냥 아무 뭐 전공도 회계학과 전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공부했던 방식은 전부 시험 영어. 시험 영어 대표적으로 단어 막 무지하게 외우고 그리고 막 그 문제풀이 하고 문법 공부 강의 같은 거 막 듣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제가 25살 때까지 토익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배낭여행을 좋아해서 뭐 인도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6살 때 라오스에 갔어요. 라오스에 가갖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무슨 약간 1박 2일로 캠핑을 가는, 야외 캠핑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 투어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국인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소주를 들고 갔어요. 가면 아 이거 소주를 외국인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저녁 식사할 기회가 생겨갖고 같이 이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탁 밥을 먹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아, 내가 뭔가 실제 상황이 되면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 내가 갖고 온 소주가 이게 뭐 얼마나 맛있고 뭐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그 뻘쭘하게 자기들끼리는 영어가 되니까 막 재밌게 오고 떠드는데 나랑 제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잠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 결심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여행도 좋아하고 이렇게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내가 한국 돌아가면 영어 회화꼭 마스터 해야겠다. 예, 그때 이걸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5살 때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건 아니고 또 학교 뭐 생활하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도 휴학했어요. 26살에 휴학하고 야, 내가 진짜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봤다. 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혼자 해야지. 예,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혼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간 거예요. 근데 서점에 가니까 진짜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누군 이렇게 저렇게 영어 공부 초보자는 뭐 100일 안에 이걸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세 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뭐였냐? 그래마인 뉴즈 이 책으로 뭐 한 10번을 이 책을 막 문제풀이까지 다 해가지고 보면은 10번 반복해서 보면 말하기가 트인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한번 실천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 몇 챕터 못 가고 포기했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게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책 펼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이게 영어가 정말 느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 의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했던 게 발음을 바꿔야지. 그래. 회화를 하려면 발음이 중요해. 해가지고 아메리칸 액센 트레이닝 이게 이 책을 제가 산 거예요. 네, 샀는데 책이 진짜로 이게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그리고 같이 딸려오는 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CD가 아니라 테이프였어요. 근데 테이프를 딱 꽂고 그 책을 딱 펼치면 뭐 A로 시작하는 뭐 단어였나? 그게 막 수십 개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거를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이 테이프 듣고 그 테이프 발음대로 그걸 딱 따라 말하고 막 이렇게 발음 막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제가 한 몇 번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 아, 이거 언제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하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했다가,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영어 천재가 된 홍대리 이 책을 딱 접하게 된 거.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 영어는 글자로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소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뭔가 글자로 막 이제 책으로 영어를 공부했는데 소리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제가 목표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 꼭 완벽을 되게 목표로 하잖아요. 만점 받고 1등급, 수능 1등급, 뭐 토익도 뭐 막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 시작할 때도 나는 원어민처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원어민처럼 하려면 그럼 몇 시간 필요한지 아니? 하면서 뭐 1000시간이 넘는 거야. 막 1만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를 내가 혼자서 그동안 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막 며칠 못하고 다 포기했잖아요. 하루에 막 30분도 못하고 포기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몇백 시간을 해? 막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그냥 학원에, 그냥 가야겠다 해서 학원에 갔습니다. 네, 학원에 가니까 이게 진짜 한국인 정서랑은 진짜 맞지가 않아요. 여기 강남역에 있는데 가면은 거기 그 계단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를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데 막 영어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뭐 학원에 돈도 내고 막 40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내고 막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서 뭘 하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미드 쉐도잉 아시죠? 미드 틀어놓고 이걸 큰 소리로 이게 막 따라 말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짝꿍하고 같이 이제 막 그냥 영어로 그냥 무작 막 하는 거야. 뭐 틀리던 말도 상관없이 막 그걸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8개월을 하니까 제가 재밌게도 이 말문이 좀 트이는 거예요. 막 말이 아예 안 됐다가 기초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 졸업 스피치, 뭐 너 나가서 이렇게 스피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대본을 미리 작성해서 외우고 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무튼 기초 회화 가능 수준이 됐다. 말하기가.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이 되게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진짜 원어민처럼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이 당시에는 미국 공인회계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럼 유학을 가야 돼. 그럼 뭐 내가 공부하려면은 영어가 뭐 대충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초 회화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원도 다 끝났는데 다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막 혼자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원에서는 뭐 이걸 책을 8권을 그동안 한 1개월당 책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8권, 8개월 다녔으니까 8권을 복습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제가 그래머인 유즈 공부할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또 혼자서 이거 책 8권을 보냐. 학원은 다니니까 제가 돈도 냈고 거기서 이제 딱 뭔가 시스템이 잡아주니까 그 하는 건데 이게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책으로 내가 또 이걸 막 복습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다시 새롭게 영어 이 공부법을 또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는 뭔가 소리랑 관련된 영어 회화 학습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큰 소리 영어 회화 학습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책을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뭐 10번씩 막 얘기를 하면 뭐 영어가 들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원서가 한 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막 수백 페이지 되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앞에서부터 끝까지 따라 말한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진짜.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아빠가 이제 갑자기 가끔 TV 보다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럴 정도로 진짜 큰 소리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던 게 제가 막 정자 표시하면서 10번 막 맞췄는데도 여전히 막 미드나 뭐 그런 진짜 원어민들이 빠르게 말하는 그런 소리 있죠. 안 들리는 거야. 처음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내가, 그때 어떤 고민이 들었냐? 내가 이걸 공부를 더 해야 들리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막 이 두 가지, 되게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다가 그냥 여기 학원에 가서 물어보자. 그 책을 쓴 저자가 목동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저자분한테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상담사분이 갑자기 그 성인이시죠? 이러면서 그 성인은 이렇게 이제 원서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추천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책을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바로 주문해서 봤는데 뭐 지금 이 당시에는 그냥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상태였기 때문에 뭐 누가 추천해주면 바로바로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저자분이 장동원 작가님 이분이 이제 영어가 9등급 정말 영어 9등급이었는데 그냥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100번 듣고 따라 말해라. 그러면 영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정말로 영어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그걸 토대로 막 10편을 막 100번 대사를 듣고 따라 말해가지고 막 동시 통역사까지 됐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진짜 뭔가 방법인가 보다. 해서 제가 바로 시작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이 스티브 잡스 연설문.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연설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량도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이 영화로 했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걸 2시간짜리를 100번이나 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어땠냐면 느낌이 너무 빠르니까 이게 내 발음이 이게 못 쫓아가는 거야. 막 버벅이고 힘들고. 하지만 뭐 어떻게든 제가 이거를 따라 말하려고 막 A 구간, B 구간, 곰플레이어 그
그 컴퓨터 PC에 영상 재생기 있어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영상 넣어서 막 될 때까지, 정말 될 때까지 힘들지만 막 이렇게 뭐 수십 번 넘게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거를 100번 두고 따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진짜 외계어처럼 아예 안 들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발음이, 제가 정말로 힘들었지만 발음이 정말 이 뭐야,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원어민처럼 변하니까 영어가 그 비로소 진짜 이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뭔가 쉐도잉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게 그냥 뭔가 이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맞나? 잘 안 들려. 막 생각해야 돼. 막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변하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국어처럼 우리 한국어 들으면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진짜 방법이다. 발음이 바뀌는 게 진짜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뭐 이제 10분짜리 영상도 이 정도로 효과가 있는데 뭐 망설일 게 없었죠. 그래서 노팅힐. 그럼 나도 이제 영화로 도전해야겠다. 해서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또 이 저자분이 뉴질랜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호주 가야겠다. 그래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그냥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아침에는 그 호주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거기 제가 설거지 했어요. 설거지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재밌던 게 주방에 이제 거기 그 뭐야 뉴질랜드에서 온 요리사 브라질에서 온 요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막 힘들었지만 설거지 막 쳐내고 뭐 쳐내면 또 쌓이고 쳐내면 쌓이고 아무튼 제가 갑자기 설거지 얘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말 걸어주면 영어 대화하고 뭐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아침에 이제 12시면 끝나요. 그 끝나면은 이제 딱 그 가방에 그 노트북이 아니라 그 컴퓨터, 그냥 핸드폰에 그 영상 넣어가지고, 노팅일 영상 넣어가지고, 수영장, 에 가면 케언즈인데, 수영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럼 거기 그 누워가지고, 그냥, 오후 내내 한 3, 4시간씩 계속 그거 듣고 따라 말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2번, 3번씩.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달 정도 호주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은 이제 한 3개월간, 총 2개월 더 해가지고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00번 연습하고 나면 어떻게, 100번 연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100번 따라가 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이거를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어찌 됐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니까 발음이 변하면서 영어도 점점 막 귀가 점점 트이고 실시간으로 그게 귀가 트이는 게 느껴졌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이게 길이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영화로 하면서 뭘 느꼈냐면 노팅힐이라는 영화로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SF 영화를 좋아하지 제가 막 좋아하지도 않는 영화로 이걸 누가 추천해줬다 영어 공부하니까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한 30번, 30번 정도 봤을 때는 그 막 내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지루하고 막 영화도 이제 내용 다 아는데 막 이거를 막 5, 60번, 70번, 80번 넘어갈 때는 진짜로 머릿속에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다니고 또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복학을 해가지고 제가 3학년이니까 막 수업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니까 막 6시간씩 제가 호주에서 막 오후에 이렇게 여유 있게 막 그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긴 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2시간씩 뭐 해야 돼? 막 이런 그 위문. 그리고 제가 동시 통역사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영어를 힘들게 공부해야 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저기다 귀가 트이는 걸까? 막 이렇게 막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뇌과학을 같이 그 책들을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뇌가 그 당시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뇌과학 책을 봐도 뭐 이렇게 관련된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 영어 공부와 관련된 뇌과학 책 이렇게 몇 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이게 영어 공부의 원리를 조금씩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트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우리 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였냐? 아, 내가 영어를 그동안 막 쉐도잉도 하고 그 영어 낭독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들렸잖아요. 그 이유는 영어를 그 소리를 그 순간은 딱 그 자막 보면은 바로 들리지만 그 며칠 지나면 그거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였다. 영어 소리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쉐도잉만 해봤지만 이게 자꾸 시간을 쏟아도 들어도 까먹고 그러니까 쉐도잉을 그 학원에서 했던 방식으로 몇 번 하고도 바로 야, 진도가 많으니까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숙달이 안 되고 그냥 몇 번 하다가 까먹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도 그 뭐야 밑 빠진 독에 맞아 그러니까 물 붓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못 들었던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였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제가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그 원어민이 실제로 내는 소리가 기억이 안 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영화 그럼 영화 100번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첫 대사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말하고 이게 영화가 2시간이면 그 다시 첫 대사로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딱 1시간 동안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자유형, 평형, 접영, 뭐 배영을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법을 숙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1시간 동안 그냥 자유형만 하는 게 빠를까요? 예, 당연히 자유형만 1시간 동안 계속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형이 마치고 평형 가고, 평형 마치고 배영 가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수영 실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늘리잖아요. 그, 그 그래서 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영어를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듣기 위해서는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아까 실전 원어민 영어 소리대로 그걸 빠르게 우리가 그 빠른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얘를 숙달시키는 빠르게 숙달시켜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막 그 2시간짜리로 막 이렇게 3개월 동안 100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가지고 한 문장씩 한 문장 아니면은 뭐 1분 이하로 영상을 그러니까 대사를 적게 해서 빠르게 숙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안 까먹게 핵심은 까먹지 않게 내 입이 기억해서 까먹지 않게 만드는 것. 예, 이게 정말로 시간 낭비 없이, 예,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듣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아, 그러면 좋아. 영어를 숙달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그동안 공플레이였었잖아요. 막 A 구간, B 구간 이런 너무 힘들고 막 이 원리 같은 게 없었거든요. 원리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해야 정확하게 몇 번을 반복해야 이게 우리 발음이 딱 그 소리를 딱 이게 바뀌는가 원어민처럼 바뀌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어떤 거냐? 영화 한 편을 그 유튜브 해서 한 편 할 필요가 없다. 1분 이하로 잘라가지고 그 한 대사씩 내가 60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there's gonna be 해서 여기만 반복이 되는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왜 한 문장도 길면 따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쪼개가지고 따라 말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couple of interviews today, 맨 이것만 반복해서. 그리고 이걸 내가 할 때마다 여기 횟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했지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앱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도전한 게 스터디. 네, 스터디는 뭐냐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토대로 오늘 어떤 영상으로 어떻게 그 이 발음 연습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 첨삭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터디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그동안 스터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많은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 이 진짜로 이 발음이 변하지만 이 연음이랑 이런 미드 이런 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발음이 변하면서 진짜 6주 차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분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진짜 이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영어 회화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정말
정상이 안 보이는,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저게 언제 올라가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목표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막 원어민처럼 아예 안 틀리고 아예 막 완벽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던가 했더니 수능 시험도 제가 막 1등급 맞아야 돼. 그러면 제가 재수 삼수 하면서 영어 공부를 진짜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등급 맞았어요, 사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제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도 했을 때 900점 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회화 학원 다닐 때는 거기서는 다 5픽 이런 거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최고 등급 AL 맞아야 돼. 뭐 이제 제가 그 동시통역사 그 책 접할 때는 영어는 이제 또 나도 동시통역사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하자마자 호주 갔다고 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20분도 안 되는 영상 그거 마치자마자 호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로드트립도 갔다 오고 막 호주에서 모토바이로 여행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 아, 그래도 나는 영어가 아직 안 들리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제 내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원어민 친구들이랑 막 재미있으면서도 내 영어는 아직 부족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영어 잘 못해. 이 계속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서 영어로 내가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막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올해예요, 올해. 올해 1월 달인데도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마케팅 세미나를 간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는 제 멘토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막 정말로 연사들의 강의에 들으면 한 90%는 들려도 10%는 또 무조건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그거를 제가 여기 참여해서 막 배우면서도 아 나는 아직도 좀 멀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직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나오고 막 말도 틀리고 이런 게 많았지만 아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 내가 영어 회화를 왜 하고 싶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 원어민들 만나서 여행 가서 막 같이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막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구나. 완벽할 필요 없구나.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자유롭게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아예 벗어난 거예요. 아, 이제는 나 영어 뭐 충분해. 지금부터 나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뭐 영어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얼마 전에 노마드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외국인 친구들 자유롭게 사귀고 뭐 틀리던 말던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아, 틀려도 되지 뭐. 뭐 이제 뭐 난 충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막 제가 강의도 하고 제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워크숍을 열고 진짜 원어민들 앉혀놓고 막 다 틀리는데 영어 막 다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막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왜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 회화 공부하실 때 힘드실 거예요. 이게 막 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내 비교되잖아요. 아, 난 언제 저렇게 하지? 아, 언제 저렇게 하지?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어민처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가 됐든 정말 원어민이랑 뭐 세 마디 대화를 1분 대화 1분 나누기. 이거 작은 목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영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답게 내가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영어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저 사람만의 것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살면 충분하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제가 15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수백만 원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이걸 고생 끝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로 이제, 쉬운 길. 정말 이게 정말 그 돌아가지 않고 정말 돌아가지 않고 실전 영어로 바로 가는 길. 예,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왜 고생하셨냐? 진짜 제가 정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힘든 길. 예?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회화가 안 되는데도 자꾸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영어를 단어 외워라, 문법 공부해라. 아니면 뭐 들어라. 뭐 이렇게 저도 많이 듣고 해봤지만 26살 때 그 좌절감. 제가 진짜 그게 왜 화가 났거든요. 그 원어민 영국인들이랑 대화가 안 돼가지고 잠자리에 딱 들 때, 야, 내가 영어 공부를 재수삼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뭔가 그때 잘못됐다는 걸 그때 제가 아마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듣고 말하기가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지긋지긋한 암기 없이 24시간 만에 진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 그래서 단계 실전에서 영어 듣는 법. 자, 첫 번째로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그 왜 실전에서 안 들리는가. 예, 과학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그거면은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 실전에서 100%들 수 있어요.